최근 SNS를 보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AI로 기획서, 보고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루 만에 끝냈다라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댓글에는 저도 해봤는데 진짜 되네요 라는 반응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씩 고민하던 일을 몇 시간이면 끝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AI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빨라진 수준을 넘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고 계신가요? 저도 같은 불안을 느끼면서 계속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서울대 합격생들의 공부 노하우를 전하는 스튜디오 S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두 개 보고 끝낸 게 아니라 올라와 있는 여러 개의 영상을 직접 시청해보고 여기에 AI를 통해서 직접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단순한 공부 방법이 아니라 지금 AI 시대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핵심 역량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분석에서 뽑아낸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핵심 역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막연했던 불안이 아니라 AI 시대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또렷해지실 겁니다. AI라는 변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많이 알고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유리했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요. 그럼 인간은 이제 어디서 경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답답합니다. 저도 같은 지점에 멈췄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대 합격생들의 공부 노하우 유튜브 채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능력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이걸 이미 알고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나를 믿고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 능력, 그리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목적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역량입니다. 먼저 나를 믿고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날에도 그냥 감정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날이면 오늘은 안 되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춰서 지금 내가 진짜로 지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건지를 스스로 구분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가져갔죠.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건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중간중간 멈춰서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려는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공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시대의 AI는 나 대신 정보를 처리하고 글을 쓰고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진짜로 지쳐 있는 건지 두려워서 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것만 반복하고 있는 건지를 들여다보는 건 AI가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AI가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해주는 환경일수록 멈추지 않고 그냥 흘러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생각할 틈 없이 다음 답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번 멈춰서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짚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AI 시대에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생들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공통적인 답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성적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꽤 인상적이죠. 이 차이가 실제 평범한 학생들과 차이가 큰데요. 성적 자체를 목표로 두면 점수가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지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있는 학생은 상황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기준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작정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이 과목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지금 내가 여기서 얻어가야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을 써도 어디는 깊게 파고들고 어디는 과감하게 넘기는 식으로 선택이 분명해진 거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결과에 덜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모의고사를 망치거나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있어도 방향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었지? 이 질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보다 보면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느냐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 AI 세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든 사람은 이런 똑똑함 이상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엔트로피의 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와 다니엘라 아모데이는 오픈 AI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잘 나가는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안전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 안전 연구만으로는 시장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방법은 계속 바꾸면서도 방향은 잃지 않았고 결국 지금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루는 회사가 되었죠. AI 시대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AI 시대는 이미 매뉴얼화되어 있는 걸 잘하는 건 가치가 없어지고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서울대 합격생들의 두 가지 역량이 왜 AI 시대에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객관화하며 신뢰하는 메타인지 능력과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 목적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 울리 슈나벨이 쓴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울리 슈나벨은 뇌과학, 심리학, 철학을 넘나들면서 현대의 불확실한 시대의 위대한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의 이유가 더 많아 보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가?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병에 걸렸음에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뭔가? 슈나벨은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높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것과 닮아 있는데요.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한 치의 앞도 내다보기 힘들고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언젠가는 대체되어 사라질까봐 두려운 상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슈나벨의 이야기가 AI 시대에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이 뭔지를 파고든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이 제가 서울대생들한테서 발견한 두 가지 역량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슈나벨은 이 책에서 확신이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확신은 긍정도 낙관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기회를 찾는 태도죠. 우리 삶에는 이유가 있고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실천적 믿음. 그게 자연적으로 삶에 필요한 강한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나벨은 이 확신을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외부 상황이 좋아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감각.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서울대생들이 한 게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모의고사를 망쳐도 일단 멈춰서 자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했던 거죠. 이게 슈나벨의 언어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둘째는 삶의 의미입니다. 내 삶에는 이유가 있고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실천적 믿음입니다. 서울대생들이 성적이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목적이었으니까요.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져도 동력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목적의식이고 슈나벨의 언어로는 삶의 의미입니다. 결국 서울대생들한테서 발견한 나를 객관화하며 신뢰하는 능력과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능력은 슈나벨이 말한 확신의 두 축과 겹칩니다. 자기 효능감과 삶의 이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생기는 힘을 슈나벨은 자기 확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슈나벨이 이야기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AI 시대에는 선택지가 넘쳐날 것입니다. 정보도 방법도 도구도 끝없이 쏟아지죠. 그런데 방향이 없는 사람에게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건 오히려 혼란입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 많은 옵션을 마주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때그때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 판단이 안 서고 판단이 안 되니 흐름에 실려 움직이게 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순서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뭔가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는 느낌이 계속 쌓입니다. 바쁜데 공허하고 움직이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죠. AI 시대에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위기는 사실 기술을 다룰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처럼 방향을 잃은 채로 빠르게 달리는 데서 옵니다. 반대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앞에서 멈출 줄 알죠.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바로 끌려가지 않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나?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건가를 먼저 묻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방향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대로 휩쓸려 가지만 방향이 있는 사람은 그 흐름 안에서도 자기 기준을 유지합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바뀌어도 돌아올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점점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시대 안에서 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주도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서울대 합격생들이 들려주는 합격 비결도 사실 특별한 공부법이라기보단 중간중간 멈춰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자기 확신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이 자기 확신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AI 시대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 대체 불가함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입문안의 한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